네, 진선여중 3학년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NS 고등관에서 지금 진선여중 3학년 내신을 담당을 하게 된 강사 현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머님들께 진선여중 3학년 내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KNS에서 어떻게 준비가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다시 한번 날짜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주말반부터 순차 개강을 하게 되고요. 1일 그리고 주중반 월금은 3일 그리고 화목반은 4일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일단 4월달이 이제 내신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자체가 내신 수강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유는 좀 갈등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이들 나름대로. 2학년 때 내신은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수강을 해봤고 어느 정도 경험치를 그래도 1년 동안 돌아보니까 혼자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그러는 동시에 조금 3학년이라는 특수성, 내신을 조금 잘 받아야 입시에 좀 유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난 딱히 특정한 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A를 유지를 했는데 그게 조금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어떡하죠? 저 들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그 짧은 순간에 들어라.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들어야 돼. 라고 설명하기까지는 조금 이제 상황이 항상 수업 중간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갈 때 물어보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떡하지를 끌고 3월달 말까지 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 결국 그냥 혼자 하겠다라는 걸로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가 혼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라면 혼자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 의사결정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중학교 2학년 내신이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경험치의 전부기 때문에 그 중학교 2학년 내신이 어땠느냐 그거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중학교 3학년과 대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린 다음 KNS에서 그럼 진선여중 3학년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왔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내신은 솔직히 제가 들어갔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담당을 해주셨던 선생님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워크숍의 내용을 좀 일부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작년에 봤었던 2학년 시험의 경우 특수성이 중학교 3학년이랑 조금 다른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어법. 그러니까 독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어법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상당히 조금 특이한 상황이기도 한데 시험지를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중학교 2학년은 아이들이 봤었던 첫 번째 내신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최대한 교과서에 충실한 수준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커리큘럼을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어법들의 틀을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응용으로 내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작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금 어머님들께서 왼쪽에 보고 계시는 부분이 내신 교재에 관련된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작년도 서술 기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서 왔는데 The first goal is to get along with my new classmates. 이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정말 충실했으면 풀 수 있었다. 물론 이것마저도 아이들이 내신을 진행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내신이기도 하고 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를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에서의 조력이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업에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막 쌓아갈 필요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 교과의 핵심이구나. 라는 그 부분을 조금 가늠하는 데 내신 대비의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든 잘 못하든 교과서 상에 나와 있는 지문을 암기를 한다든지 그 안에서 중학교 2학년 교과에선 이러한 어법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데는 의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부분들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법 기출을 좀 보게 되면 문법 응용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아주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암기를 했던 거 그대로는 아니네라는 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접근을 내가 했느냐, 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 내가 삼아서 공부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아이들이 혼자서 접근을 하기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진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서술 100%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좀 궁금했던 건 중학교 2학년들한테 서술 100%를 낸다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 100%인 시험이 없었던 상황인데 왜 그럴까? 어떻게 애들이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게 항상 좀 궁금했던 차였는데 시험지를 봤더니 진선여중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영역풀이 프린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가 1번부터 7번까지 총 21점 상간으로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서술형이라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암기를 했는지, 이 부분은 서술로 내든 아니면 객관식으로 내든 내가 철자에 대한 그 오류만 없으면 충분히 잘 써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이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와 그리고 옆에 있는 2번 같은 부분들은 어법의 형태 중심으로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좀 명확한 것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출제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태 변형 없이 그대로 써야 되는 것들도 2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알려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도치라는 개념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크게 어렵지 않도록 최대한 선생님께서 많은 클로를 주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치라는 문형 자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휘문고나 진선여고나 아니면 경기여고 같은 데서도 서술형으로 가장 중간고사 때 많이 나오는 그런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어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변별을 차릴 수 있도록 처음엔 조금 쉬운 수월한 문항들을 깔아주시고 뒤쪽으로 서술 영작을 할 때는 그래도 핵심적인 어법들을 좀 알고 있도록 하시면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게끔은 그래도 배치를 해주셨던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 올라오면서 같은 학교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 바뀌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교과 내용이 단순히 형태라든지 아니면 어법의 가장 베이직한 기반들을 다졌던 2학년과는 다르게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는 2학년 때 배웠었던 어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부담 없이 이게 핵심 어법은 아니기는 한데 니네 2학년 때 배웠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 본문에 나왔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바꿔서 내도 되지? 라는 식의 시험 문제들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학년 때까지는 아직은 아이들한테 형태를 좀 기준으로 해서 보면 풀 수 있도록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3학년 때 오면서는 핵심 어법이 아니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선 2학년 때처럼 핵심 어법은 내가 형태 중심으로 접근을 하면 잘 풀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좀 깔려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 한 번의 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나 2학년 때 이렇게 했었어 라는 가락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법의 비중이 이제 26.7%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는 조금 낮아졌고 그리고 독해의 비중이 어쨌든 소폭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에 대한 비중과 어휘 이렇게 동일하게 좀 나왔었고 영작은 미미하긴 하지만 어쨌든 출제가 됐는데 영작에서의 스타일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랑 좀 많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은 비중 외에 어떤 그런 변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작년 기준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 좀 아이들 사이에서 갈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4번 같은 부분인데 사실 요거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 클래스에서 한 명이 좀 틀려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그때 당시 이제 의대 자사반 제일 높은 반에서 공부를 했었던 친구였고 이렇게 단순한 문형이 나왔는데 왜 틀렸지?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혹시 착각을 한 게 있나?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결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번째 문제가 그 친구한테 복병이었는데
이거를 자기는 틀렸다고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틀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be going to go to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알았죠. 아, 이 be going to라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 미래의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조동사의 will에 그 어떤 동일한 표현으로 be going to 부정사가 있는데 그거를 현재 진행인 be going to 명사랑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will은 내가 배울 때 조동사를 굉장히 잘 공부를 한 거죠. to 부정사로 나는 배웠는데 근데 얘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얘를 전치사로 썼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리고 this weekend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까 미래니까 현재 진행은 못 쓰는 거지? 라고 판단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미래를 얘기를 할 때는 쓸 수 있다는 걸 그 친구가 몰랐던 거죠. 그 부분을 간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다 정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또 이제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이 어디에 정확하게 그어져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뭐 다지고 있는지를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영어 실력과는 다르게 순간적인 판단 미스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너무 꽂혔기 때문에 오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얼토당토 않게 이제 3.2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상 아이들이 조금 1번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 나왔었던 심지어 영영풀에 나왔었던 표현이라서 여기 리빙이 나와야지 라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부분이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도 what 이거 핵심어법이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는 명사가 없어야지 라고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2학년 때랑 다른 게 뭐죠? 2학년 때는 뭔가 지령이 되게 옆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교과서상에 그대로 있는 것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령이 없고 그냥 뭐 디테일하게 뭐 아이들이 봤던 걸 그대로 내시기보다는 너네 이런 어법들 배웠으니까 다른 문장으로 낼 때도 너네들이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걸로 2학년 때 내신을 버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 올라왔을 때 내가 그 해당되어 있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 교과서 출제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문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암기만으로는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핵심 어법이 아닌 어법 개념을 서술로 출제를 한다. 핵심 어법이 아닌 부분들도 선생님께서 그냥 물어본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아이들이 그냥 be used to 이렇게만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ing가 이제 to 뒤쪽으로 ing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비동사가 get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뜻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것까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 전체를 잘 모르고 그냥 영역풀이에 나왔었던 거. be used to, be used to 이렇게만 암기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게 뭘 묻는 건지 모르고 나 이거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이게 틀렸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시중교재에 없는 내용이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내신 대비를 듣는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교재에 없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왜냐면 학교 프린트 고유의 그런 특수성에서 기인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프린트에서 선별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프린트가 지금 진선여 중에 제가 프린트를 걷어봤더니 2021년보다 22년, 22년보다 그리고 올해가 점점 프린트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줄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올해 받은 프린트에서는 분사 파트가 아이들 교과서상으로는 현재 분사가 후치 수식하는 걸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 프린트 상에는 후치 수식, 전치 수식,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명사, 분사 구문 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5가지의 내용이 프린트 앞뒤로 한 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냥 예문으로만 쭉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고 분사구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2개의 문장으로 분리해서 쓰시오. 이렇게 대략 한 6개 정도의 예문만을 넣어 놓으시고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배부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추후에 또 다른 프린트가 나오는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현재 교과서 2과를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프린트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그냥 여기 ing 있네, pp 있네, 앞뒤로 다 ing와 pp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분사를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가 아니라 분사와 분사 구문에서 어떤 부분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는 어법이 내가 알고 있는 어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제대로라는 말 안에는 얘랑 생긴 게 비슷한 또 다른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 그 둘의 차이가 어떤 경우에 다르고 어떤 경우에 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야 3학년 때 내신 마크가 수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서술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 내용이 일단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영어 내신인데 그 선생님들마다 반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르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반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특정한 단어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뒷반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린 안 했는데 이게 직전 보강 때 나왔던 얘기예요. 직전 보강 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최종적으로 최근에 했던 수업에서 학교 선생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니? 했더니 이제 뭐 어법이나 내용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뭐 단어 같은 거 없니? 했더니 그때 당시 앞반 쪽에 있는 아이들이 뭐 이상한 단어들을 적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뭔데? 그랬더니 이 콩글리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요 밑에 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orrect한 English expression을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I 쇼핑은 콩글리시야. I 쇼핑은 우리가 쓰지 않아. 그럼 뭐를 써? 윈도우 쇼핑이야. 뭐 이런 걸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윈도우 쇼핑은 그 1, 2과를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대화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물론 2과의 교과 내용이 미국에서 쇼핑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세금을 별도로 지불을 한다. 요 내용이 있긴 했지만 그게 쇼핑에서의 핵심이 텍스 쪽이었지 이게 쇼핑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윈도우 쇼핑이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뒷반 쪽 아이들은 우린 그런 얘기 없었어 했는데 그냥 알고는 가라. 그렇게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콩글리시야. 그러면 올바른 표현은 뭐야? 드레스 셔츠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도 그 어떤 대화나 본문에서 출연한 바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반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혹시 모르니까 뭐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알고 가라 전달을 했는데 그게 출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쓰지 못했던 아이들도 많았고 이게 뭘 묻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득점은 많았지만 100점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만약에 뒷반 쪽의 케이스였다라고 하면 정말 알려주신 거 다 꼼꼼하게 봤다 하더라도 이런 학교 선생님의 어떤 그 정보 전달에서의 격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3.2점이라는 점수를 또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그 반의 특수한 선생님과 공부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선생님 플러스 알파의 두 선생님이 더 시험 출제자로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뭐 보험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 내용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그 부분 때문에 같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5번 같은 경우에는 짝수와 제공이라는 이 표현을 또 이제 아이들별로 아느냐 모르느냐 요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 반은 알려줬네 안 알려줬네 막 이런 분위기가 또 한 번 1학기 때는 있었어요. 다행히도 1학기 중간고사 이후로 이제 선생님별로의 격차가 그렇게 뭐 확 하고 드러나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아이들끼리 공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네 반은 뭐 나왔어? 너네 반 선생님이 뭐 이거 얘기해줬어? 우리 반 선생님이 이거 얘기 안 해줬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또 그런 거는 아니니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신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역대 이제 진선 여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중을 했었던 문제긴 한데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 비해서 중학교 내신 적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번 아이들한테 내신이 진행이 되는 시점에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게 나갑니다. 근데 그 내신 필수 자료라는 게 말 그대로 필수적인 부분들을 보라는 거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최대한 적중률을 높이려고 저희도 매해 그 부분들을 좀 갱신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요런 아까 전에도 나왔던 문제였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쳐 쓰는 거를 물론 영영풀에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법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동명사 관용구문, 투부정사 관용구문에 나오는 거라서 훈련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요런 목적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정도? 얘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를 쓰는 거였고 얘는 그냥 자동사로 끝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연습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진다라는 그 표현은 be 혹은 get, use to ing다. 뭐 이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갖고 있는 교과서 안에서 저희가 항상 그 시험을 보죠. 근데 시험을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피드백이 되게 좀 빨리빨리 와요. 남학교보다. 남학교나 남녀공학에 있는 아이들보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교과서를 다 암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싫다는 얘기죠. 교과서를 난 다 암기하기가 싫은데 좀 찝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1과는 암기를 해가지고 들어와라.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개강날부터 블랭크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그 블랭크 테스트를 보기 전에는 수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요것만 외워갖고 와라고 그 지시하다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1과 정도는 암기해갖고 들어와. 그러면 대화나 2과 본문이나 2과 대화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선생님이 뭘 암기해야 되는지는 짚어줄게 하고 이제 그거는 첫날 아이들한테 다 배부를 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법적으로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뭐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요거 정도 보시면 요거 정도 내실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선별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영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영작을 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정도는 써봐야 되지 않니?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2차, 3차 시험에는 출제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또 이제 제시가 돼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중학교 내신의 그 글은 길지는 않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암기하는 게 굉장히 조금 에너지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라 최대한 조금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이 부분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어법 같은 거 정리를 해줄 때 서술은 아직까지는 순서를 어순 배열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쓸 때 뭐 먼저 쓰고 그다음 뭘 써야 되는지를 꼭 제가 포인트로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쓰면서 아 학교에서 집까지 그러면 to A from B인가? 아니면 from B to A인가? 이거를 되게 헷갈려하거나 헷갈려하는 게 아니면 그냥 뭘 먼저 써도 상관없지 않냐.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서술을 시켜보면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한국말로는 다 알아듣는데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냐 영어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법 자체로 규정을 완벽하게 하지는 않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그 원어민들이 쓰는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알고 가라고 옆에다가 써주는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써서 이제 아이들이 연습한 게 나왔죠. 물론 선생님이 관대하시게도 요걸 주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쓸 때 아 이거는 from의 위치가 좀 중요했었던 문장이야 라는 그 어떤 지표가 형성이 되면서 암기하거나 아니면 숙지를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과 예문으로 기억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직전 보강 때 나갔던 프린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프린트가 이제 저희가 첫날 핵심 자료가 나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보강 때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많이 틀렸었는지를 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나가는 프린트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출제 예상이라고 써놓은 걸로 봐서는 아마 직전 보강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했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요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핵심어법에서 이거 중심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줬던 프린트입니다. 근데 요 부분이 실제 작년 프린트에 요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현재 완료 진행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게 현재 완료에서 아이들이 계속 용법이랑 똑같지 않냐, 뭐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건 그냥 have, has, been, ing야,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얘기해. 이렇게 되게 그냥 사전적으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해했는지를 점검을 하려고 요거를 제가 프린트에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관투 부정사와 BING가 합쳐져야 현재 완료 진행이 된다. 이 개념이 너네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별로 감흥 없이 얘기하고 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동작 이거야 라고 시각적으로 알려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프린트에는 이게 없었고 재작년 프린트인가? 그 선생님들이 한참 코로나 때문에 막 PPT 따로 만드시고 뭐 따로 만드시고 했던 고학년 때에 나왔었던 프린트를 조금 짜깁기를 하고 편집할 거 편집하고 좀 명확하게 할 것들은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출제됐던 문제였는데 has been talking을 이제 두 개로 한번 나눠서 써라. 이렇게 두 문장을 줄게. 그럼 여기에는 저기에 썼었던 began to가 들어가는 거고 비동사와 ing가 들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념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넣어드렸던 게 출제가 됐고요. 올해 나온 프린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단출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프린트상으로는 없어요. 아마 선생님께서 어차피 이제는 그 수업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냥 삭제를 하고 아이들한테 배부를 했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거는 첫날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다 해서 알려주셨는지는 검사를 한번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포인트 알아보기 해서 출제 예상이라고 이것도 제가 그 직전 보강 자료로 만들어서 줬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고 들어갔었던 부분이 운 좋게 그 다음날 시험에 나와가지고 크게 틀린 부분은 좀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모의고사 1, 2, 3차를 보기는 합니다. 최소 이제 2회차는 봐요. 아이들의 시험 범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최소 두 번의 모의고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매 시간마다 리뷰 테스트와 암기 테스트는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줬었던 리뷰 테스트 내용이었고 요거는 이제 실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이 위에서 세 가지가 조금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3월에 열린다, 뭐 어울려서 춤을 춘다, 그리고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세 가지는 나와서 아마 아이들이 문제 푸는데 속도는 훨씬 더 좀 붙었던 걸로 보이고요. 내용 자체가 길지 않고 익스트라 리딩으로 나왔었던 부분이고 교과서 뒤에 첨부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좀 아이들이 많이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아이들이 구멍 내지 않고 잘 풀어왔었어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나가는 자료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가기는 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또 반복이 되느냐가 또 달라지는데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월금이랑 화목은 제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러버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토요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지금 수업을 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아직은 못 받은 상황이라서 아마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런 베이스로 갔었다라는 걸 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교재명은 KNS 내신 대비 교재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신 대비 교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와 아이들이 어법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그 워크북 정도의 수준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내용 정리라든지 적중 문제라든지 아이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장들은 다 핸드아웃으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요. 왜냐면 책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것도 조금 여의치 않고 학교
특수성에 맞춘 프린트가 꼭 들어가야 진성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사라고 해서 뭐 교과서 안에서는 후치, 수식, 현재 분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학교 안에서는 분사 전반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진선 맞춤으로 그 프린트까지 아예 처음 영영풀이부터 대화, 본문, 어법 싹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진단서. 진단서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진선, 내신, 단순하게 정리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을 붙인 건데, 요거를 아이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첫날은 1과 전체가 배부가 될 거고, 둘째 과 들어가는 아마 2주차에 두 번째 거는 또 이제 별도로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편집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진심이라고 해가지고 진선, 내신, 핵심이라고 해서 또 이제 줄이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직전 보강 교재예요. 그래서 직전 보강 때 어떤 부분을 파이널로 쫙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는 다 학교에 나와 있는 그 과별로, 그리고 어법 프린트별로 아이들 많이 틀렸던 것들, 왜냐면 모의고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뭘 많이 틀렸는지 이제 저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 선별해서 좀 아이들한테 배부를 하게 됩니다. 클래스 시간 자체는 저희가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 쪽에서 정규를 수강하셨던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5시 30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요일은 나 그대로 가는 거니까. 내가 화목반이었어서 나 화목에 들어갈 거라고 진선반 화목을 내가 등록을 했어. 그래서 그냥 5시 반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30분 땡겨지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이제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리뷰와 암기 혹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모의고사로 20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뭐 클래스가 끝나는 공식적인 시간은 7시 30분인데 아시다시피 다 돼서 뭐 문제될 게 없으면은 요 시간에 퇴실을 하거나, 통상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요거보다 조금 늘어지기는 해요. 한 10분 정도? 뒤에 아이들 뭐 정리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서도 해야 되는 과제가 조금 미흡한 게 있다거나 뭐 암기가 조금 안 됐다거나 하면 저희가 이 뒤에 별도의 클리닉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시 반부터 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타깝게도 될 수는 없고, 암기 부분으로 혹은 숙제 미비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 클리닉실로 보내면 이제 그때 암기할 거 하고 숙제할 거 하고 귀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가 어렵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1과가 끝나고 2과로 넘어가서 이제 쌓이게 되면 그때 가서 막 저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매해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요일 1시부터 3시는 제가 따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맞아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1대1로 또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데 선생님 저희가 어법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어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촬영을 조금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링크로 좀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로 보내드리면 그게 이 일주일 단위로 제가 삭제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일주일 안에 좀 시청을 하도록 제가 독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최대한 복습의 양이나 횟수를 좀 늘려서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수업 내용은 당연히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암기와 그리고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요약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모의고사는 저희가 1대1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는 날은 공통으로 틀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앞에서 다대1로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유독 좀 격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 친구 좀 많이 틀렸다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혹은 학생이 조금 일찍 들어올 수 있는 평일 5시 이전의 시간을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간혹가다 주시는 질문이 이거 진선여중 애들만 듣는 거냐?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선여중 아이들만 듣게 되고요. 이 공식적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진선여중이랑 동일한 교과서를 쓰지만 이제 이쪽 부분의 학교가 아닌 학교들이 있어요. 분당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동덕여중 아이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친구들이 일단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덕여중도 그렇고 분당에 있는 그 다른 학교, 내정중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 나름대로의 프린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린트가 작년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선여중이 항상 좀 과하게 어법 범위는 좀 과하게 들어가고 영영풀이는 오히려 다른 학교에선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었고 진선 이제 영영풀이가 많고 동덕여중은 아예 그냥 영영풀이가 아니라 이 단원의 핵심되는 그 영단어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트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학교 맞춤으로 저희가 시험 볼 때는 같이 그냥 따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덕여중도 어법이 굉장히 좀 강했던 학교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는데 겹쳐요. 선생님들이 쓰는 그 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겹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선여중의 그 내신 교재를 기준으로 일단 다른 학교 학생들도 수업은 진행이 되고 혹시라도 이번 올해에 동덕여중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번외 범위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진선은 번외로 뭐가 진행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아니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 동덕여중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미리 좀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같이 최대한 두 개의 학교가 섞이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기준은 진선여중이 기준으로 그 학교 교재를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선여중 학생의 부모님들이 지금 요 수업에 대해서 다른 학교들이 섞이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완전히 다르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따로 빼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 강의 횟수는 올해도 6+1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첫 주, 둘째 주에서는 1과와 그리고 모의고사 첫 번째 회차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아마 네 번째 시간부터 둘째 주의 두 번째 시간부터는 2과 정리가 들어가고 셋째 주에 아마 모의고사가 한 번 더 들어가고 마지막에 모의고사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직전 보강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진도를 대략적으로 작년엔 이렇게 짜서 갔었고 올해도 같은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과 어법 먼저 좀 진행을 합니다. 어법 먼저 진행을 해야 그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번외 어법들을 아이들이 흡수하는데 조금 덜 부대에 끼는 부분이 좀 있어서 1과 핵심 어법 먼저 하고 본문을 진행할 때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또 이제 교과서에서 꼽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은 그런 교과서 지문 안에서의 핵심 문법은 별도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험에 실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리뷰 테스트는 첫날만 없는 상황이고 전체 다 항상 리뷰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암기 같은 경우에는 첫날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등원을 앞두고 계시는 학생의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1과 본문은 반드시 암기해서 들어오도록 해봐 주시고 내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과 본문을 첫날 통과를 못하면 바로 재시험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4+1으로 가게 될 확률이 좀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첫날 그 친구들은 거의 1과의 대부분을 끝내고 가야 모의고사까지 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주말반이 어떻게 보면 시간 효율로는 굉장히 조금 아이들이 선호할 만한 부분은 있는데 들어와서 4시간 동안에 그 모든 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잘 염두하고 들어오셔야 그 4시간 동안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년엔 제가 이거 들어갔을 때 정말 이 4시간을 연타로 듣는 친구들 중에 이게 정말 맞는 스타일인 친구가 있었고 일단은 일어나는 것부터 너무 고역이고 와가지고 막 한 번에 막 뭔가를 쫙 정리하고 간다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이게 흡수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4시간의 수업 동안 조금 버텨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때 들어오면 장점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꾸려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좀 자유롭게 활용하다라는 것과 둘째로 이제 이게 1시에 끝나요. 수업이 1시에 끝나고 2시부터 내가 원하면 점심 먹고 뒤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바로 클리닉 들어가서 그날 배웠던 거 모르는 거 다시 한번 쫙 다 질문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말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 그 주말 클리닉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저는 토요일 반이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내용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 프린트 다 동일하게 선생님들이 다 구성을 하고 있고 그 교재는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유경 선생님께서 토요 반을 진행을 해주신다. 그것만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혹시 이제 주말에 시간이 되면 이 시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일요일 날이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만약에 토요일 늦게 올 수가 있다. 그럼 토요일 늦게 제가 앞쪽에 경기여고 수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보통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갑니다. 그러면은 뭐 7시 반에서 그 뒤쪽으로 시간이 있다 하는 분들은 이때 보내주셔도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경기여고 수업이 저쪽 다른 관에서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와라고 했다가 이제 그쪽 아이들이 좀 남아있으면 제가 다시 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다른 강의실로 오도록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개강을 하고 아이들 상황 봐서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물론 현장 강의가 좋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 내가 학교 끝나고 지금 가려고 봤더니 중간에 좀 일이 생길 것 같다, 좀 늦어질 것 같다 하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신규 원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카페 가입을 해주셔야 그날 제가 나가는 자료라든지 시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태되지 않고 바로바로 이제 다운받아서 하고 검사받고 저도 피드백을 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가입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어머님들 이름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 상담실 쪽에서 이거 카페 이용 승인을 하실 때 원생 이름 기준으로 수강생 그 등록 이름 기준으로 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이름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학교까지 기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상담실이랑 연계해서 이 학생 뭐 지금 가입 신청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때 훨씬 더 좀 빠르게 조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제가 개강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이디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번이 없습니다. 설유경 선생님 반으로 가시는 친구들은 아마 유경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개강 문자를 보내주실 때 그 문자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걸로 일단은 들어와서 수업은 들으시고 과제 검사나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페에다가 학생들이 게시를 해줘야 그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뭔가 업로드가 안 되거나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제가 별도로 등원을 해서 시험 같은 경우는 보도록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누수 안 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자료에 관련된 건데 중학생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들을 먼저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걸 사전 작업을 다 끝내가지고 넘겨서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작년도에는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좀 이 페이지 구성이 좀 달라져요. 왜냐면 작년에 봤었던 그 기출이 또 여기에 또 첨가가 되고 올해 들어가는 익스트라 리딩이 작년 거랑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성만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갖고 오는 그 영역풀이를 가지고 리뷰 테스트를 보는데 물론 여긴 다 공란 처리가 돼서 시험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풀이 안에서 조금 이제 뭐 그 이 부분을 봤을 때 내가 정말 단어와 워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이제 두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역풀이와 단어를 짝지어주고 영역풀이에 나와 있는 단어를 좀 바꾸죠. 바꿨을 때 이게 과연 맞는 매치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법 집중 훈련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안에 이게 좀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밑줄을 그어놓고 이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부분이고 옆에는 이제 핵심 어법이 뭐였고 역대 기출 문제가 뭐였고 그랬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많이 봐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법을 가지고 써보는 거. 아까
아까 전에 그 기출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학년과는 다르게 3학년은 지시를 그렇게 선생님들이 디테일하게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연습을 학원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했었지?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암기인데요. 본문 암기를 통으로 보는 건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특히 이제 이 본문 암기 경험이 없거나 할 때마다 되게 고역을 치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쓰도록 하고, 뭐 이것까지는 뭐 틀려도 크게 너네들이 시험 보는데 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제가 그냥 써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암기를 해갖고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크게 뭐 너무 어렵다, 너무 많다, 이것까지 다 써야 되냐 이런 피드백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제가 기조를 좀 보고 아이들의 반응도 좀 보고 기말고사 때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또 이제 바꾸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화 암기도 아이들한테 다 주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1과 핵심 내용인데 쓸 줄 아냐? 이거 1과 핵심이야. 이 형식 동사 써야 되는데 기억하니? 이거 뭐 아닌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 이런 식으로 제가 지령을 정확하게 줘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내가 실력이 좀 돼서 그 실력 기준으로 그냥 나 이거 쓸 수 있어 하고 눈으로 휙 훑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답을 채점할 때 좀 난감한 건 이게 어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원하는 답은 아니야, 학교에서. 그러면 이걸 틀렸다고 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기분 나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 표현이고 이게 출제자의 의도인데 이거 모르면 안 돼 하면 이게 또 이제 또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그렇게 뭘 주의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클루를 조금 주니까 아이들이 뭐 2번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하면 거진 다 패스를 하고 가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시험에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암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들이 에너지 낭비는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보여드린 거고요. 데일리 리뷰는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본문을 배우고 그 다음날 들어왔을 때는 본문에 대해서 싹 다 털어보자 해가지고 뭐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골라라,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지칭하는 거 뭔지 써 해서 아예 그 암기 말고 내가 암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읽고 해석할 줄 알면 그 내용적으로는 또 누수가 나는 건 별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어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우리가 봤었던 거 빼고 프린트에 나왔었던 예문들 빼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바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서술 연습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본문 암기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맥락을 쭉 주고 정말로 암기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문장들을 주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관 방안을 제가 이게 띄엄띄엄 말씀을 드렸는데, 플로어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리뷰와 숙제 점검은 매번 들어가게 되고 당일날 재시험이 클리닉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 뒤에 스케줄이 있거나 뭐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거나 내가 오늘 그러면 평일날 별도 등원을 하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1시부터 3시까지 나를 보는 게 좀 편하면 나를 보러 와라, 이렇게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암기는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 뭐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선에서 저도 이제 클루 줄 만한 것들은 주고 진행을 해서 최대한 많이 마크를 할 예정이고, 본 수업 결석하는 경우에는 녹화본을 꼭 받아보시는 거, 아니면 교차 수강이라도 가능하시면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주말 교차 수강으로 들어가면 내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조금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금, 화목 간의 그 교차 수강을 권장드리고, 아니면 녹화본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숙제 미비한 경우에는 일단 처음부터 남기면 아이들이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만 아닌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다음 시간까지 해와라,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화목반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스케줄이 좀 살인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안으로만 우리가 마감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저를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재시험 누락이나 암기 누락이 되면 뭐 지각을 했다, 그럼 남아서 보고 가라. 근데 만약에 보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평일날 좀 일찍 들어와라. 그게 안 된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상담은 아무래도 내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학교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관련해서는 이런 패턴으로 최대한 그 진선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암기라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역대 기출문제 그리고 같은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들의 기출문제들도 좀 섞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은 스타일로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회차 진행이 되고요. 보통 25문제에서 33문제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화 그리고 이제 직전 보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화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 중요한 거 뭐였지? 내용 이런 거였지? 영역풀이 뭐뭐 나왔었지? 하고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이런 게 있었지 싶었던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쪽으로 내용은 잡아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 범위 같은 경우에서 이걸 아예 그냥 암기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제일 중요했었던 부분은 이거였으니까 이거라도 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분명히 이번에 갖고 온 프린트도 그렇더라고요. 핵심 어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어법들 중심으로 다 찝어주면 그 선생님이 이 독해 지문을 왜 주셨는지 본인도 이제 파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교과서 본문에서 중요했었던 부분 그리고 역대 기출됐던 부분에서 중요했었던 부분 요게 또 나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안동 탈춤 그 축제가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올해도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홀리축제 이 두 개를 제시를 해주고 홀리축제에서만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선생님이 홀리축제를 언급을 안 하시고 안동 화훼탈 축제 요것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진선여중의 특징 그리고 KNS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이 되시면 일단 수강을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민을 하다가 첫 수업 날리고 들어오면 일단 내가 이걸 감안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른 애들은 지금 뭘 다 해가지고 축축축축 나가는데 나 혼자 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이제 다시 거기를 쫓아가서 듣기가 아이들 입장에서 좀 기운 빠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고민이 된다고 하시면 먼저 첫 수업을 듣고 첫 수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법을 잘 쌓아서 자기가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서술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등학교 때는 핵심 어법이라는 개념이 없이 전 지문의 모든 구문 분석과 거기 나와 있는 심지어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표현까지 굉장히 그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중학교 3학년 내신 때 우리가 이 구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였지 뭐 투부정사 우리가 대절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대절로 바꿀 때 조동사가 뭐 여기에선 해석이 어떤 게 자연스러우니까 can이 들어가 어떤 게 자연스러운 게 뭐 should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중학교 3학년 내신입니다. 그거를 좀 잘 다져 놓으면 내가 진선여고를 가든 경기여고를 가든 숙명을 가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내신 시험들에 대한 경쟁력도 같이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학원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네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시는 게 제일 좀 좋을 것 같고요. 개강일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1일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월급반은 월요일 3일, 화목반은 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토요일은 2시부터 6시까지 설유경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교재는 당일날 배부가 됩니다. 혹시라도 먼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상담실로 연락을 먼저 주시면 그게 수령이 가능하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월급이랑 화목은 5시 반이 아니고 5시에 정확하게 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날부터 암기 시험이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과 본문은 한번 암기를 해서 들어와가지고 재시험까지 볼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복귀하는 날 정규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복귀가 시작이 되고요. 5월 1일 월요일, 2일 화요일, 6일은 토요일입니다. 그 일요일 반은 이제 7일이 되겠죠? 원래 수업하는 시간대로 복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아이들의 특수성이 조금 있다. 얘가 지금 뭐 어떤 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 하시는 게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나중에 첫 수업하고 저희가 담당 인사를 다시 한번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시면 미리 연락을 주셔도 그거는 좀 감안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정규반 담임을 하면서 남학생이에요. 그 친구는 남학생인데 고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듣겠다도 아니고 듣겠다도 아니고 고민이 돼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가 고민이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숙제량이 많다. 숙제량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중학교 2학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시각적으로 네가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워크북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해보는 쪽으로 아이들을 독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중학교 3학년만을 담당을 하고 있고 고등 내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만 봐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쓴다고 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그 어법 같은 경우는 또 다 맞추는 것도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래서 뭐 특정 과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친구들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네가 지금 이거 쓰는 거 보니까 넌 스펠의 실수가 좀 많다라든가, 너는 지금 어순을 고려를 하지 않고 쓰고 있다라든가, 이런 친구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워크북을 좀 계속 병행을 하면서 어순을 조금 챙겨서 보자, 뭐 수일치의 그 어떤 합을 조금 보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워크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을 나눠주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습용으로 써. 이거는 선생님이 숙제로 카운트 안 해. 그리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도 단순히만 이렇게 채워서 쓰는 거는 저도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객관식과 주관식을 풀고 그 안에서 틀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선생님이 리뷰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 때나 아니면 클리닉 진행할 때 설명해 줄 테니까 와라, 이런 식으로 좀 변별력을 두고 아이들별로 어떤 차이를 조금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험치가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옳은 접근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는 조금 접근법이 달라지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스케줄적으로 너무 무리가 된다고 하시면 아이랑 또 이제 저희 강사진이 조율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진행을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궁금하신 점은 학원 데스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다시 한번 연락처 받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